코스닥 지수가 7일 만에 한 일주일 만에 한 30% 이상 뛰었죠. 근데 이제 특정 테마주 얘기가 아니죠. 지수 전체가 이 정도로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급등의 한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있죠. 작년에 이미 한 차례 크게 폭등했던 메모리 주식들이 쉬어가는 국면도 없이 지금 2차 상승 랠리를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면 왜 메모리 주식들이 다시 폭등을 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는지까지 전부 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뭐 좀 쉬기는 했죠. 쉬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가 땡겨놓고 보면은 폭등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볼게요. 미국에 있는 주식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상황인 그런 부분이고, 특히나 미국 기업들은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더. 그래서 뭐 그런 이유 어찌 됐건 간에 메모리 반도체 주식들이 왜 다시 상승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좀 보자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코스닥 지수가 32% 정도 그 이상 넘게 좀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주식들은 이미 한 차례 큰 폭으로 한번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크게 쉬어갔지만 미국 주식들은 그렇게 크게 쉬어간 구간은 없이 지금 현재 다시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진짜 2차 상승이냐 아니면은 과열이냐, 이런 질문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좀 보자면 AI 데이터 센터죠. 이 챗GPT 같은 AI 서비스가 커지려면 그래픽 처리 장치, 이제 GPU만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GPU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빠르게 넣고 빼주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근데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만드는 고부가치 제품인데 일반 D램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립니다. 문제는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손에 꼽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곳이 사실상 시장을 나눠 갖고 있는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니 가격 협상력이 통째로 메모리 회사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의 가격이 꺾이질 않으니까 주가는 다시 또 튀어 올라간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급 부족이에요. 사실 2-3년 전만 해도 메모리 여파는 최악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특수가 끝나면서 이 수요가 확 꺾였고 재고는 또 산더미처럼 쌓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삼전닉스 둘 다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했던 게 감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량을 줄였죠. 그런데 감산을 한참 하는 사이에 AI 붐이 중간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다시 폭발적으로 느는데 공급은 감산 여파로 여전히 타이트한 상태인 거죠. 게다가 D램 생산 라인 상당수가 이제는 일반 D램 대신 마진이 훨씬 좋은 HBM 쪽으로 넘어가면서 일반 D램과 낸드 공급까지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전방위적으로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 캐펙스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회사들이 올해도 내년에도 AI 서버에 쏟아붓는 이 투자 규모를 계속 늘려잡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서버가 필요하고 서버 안에는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이 빅테크들의 투자 계획이 커질수록 메모리 회사들의 향후 몇 년치 주문서가 미리 채워지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는 건 올해 실적이 아니라 결국에 내년, 내후년까지 예약된 수요가 폭발적이지 않느냐, 이게 요즘 이제 다시 메모리 반도체를 상승시키는 그런 또 강하게 상승을 시킨 또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공급은 부족하고 아직도.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조금 위험하겠죠. 확실하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보냐,
이제 SK하이닉스, 그죠? 뭐 삼성전자 손에 꼽히죠. 뭐 이런 기업들이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 외에는 부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 정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라갈 때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이 안타깝게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생기면서 이 코스닥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그 폭락의 여파를 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라이브 방송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실적은 이제 찾아보시면 실적이 엄청 좋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작년 1년치에 나온 실적에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이 두세 배 증가돼 있습니다. 1분기인데 작년 1년치 실적보다. 그런데 주가는요, 작년 1분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하반기에는 이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주들의 이 흐름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은 뭐 마이크론, 샌디스크, 뭐 키옥시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보자면 뭐 디램이나 뭐 HBM, 뭐 낸드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가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터진 빅 이벤트 중 하나가 이제 SK하이닉스가 일본 키옥시아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어요. 키옥시아의 원래 주요 주주였던 도시바가 지분을 줄이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갔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SK하이닉스가 디램 경쟁력에 이어서 낸드 쪽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위치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메모리 업계에 이제 이 합종 연횡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분 구조 변화는 당장 실적에 잡히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재편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이벤트라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한쪽에서는 지금 버텨야 할 때다라고 말합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이제 막 시작 단계고 HBM 공급 부족은 최소 몇 년은 이어질 구조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코스닥이 단기간에 너무 올랐어도 이제 지금 최근에 코스닥 많이 올랐죠. 이제 대형 메모리주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근데 코스닥도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 연봉을 놓고 보면은 코스닥도 정말 못 올랐어요, 주가가. 근데 이제 기업들의,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반대쪽에서는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조정이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조정이 나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이제 이렇게 뭐 급등할 때 따라 사기보다는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도 해줄 수 있다라면 수익 실현 좀 해주면서 또 조정이 나올 때 또 매수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 랠리에 왔다 갔다를 좀 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스크도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워요. 메모리 주식들이 이미 한 차례 크게 오른 상태에서 다시 급등했기 때문에 미래 실적을 얼마나 미리 당겨서 반영하고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는 메모리는 태생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산효과 AI 수요가 겹치면서 슈퍼사이클이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공급사들이 다시 생산을 늘리기 시작하면 언젠가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랠리는 코스닥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최근에서야 개인이 조금 사는 거죠. 강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 이미 코스닥이 빠지고 있을 때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매집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을 때, 그때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앞으로 이제 뭐 시장의 체크 포인트도 있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코스닥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고, 최근에 코스닥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를 보면은 정말 놀라운 실적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작년 초까지도 굉장히 막 강대하게 좀 이제
폭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노려서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를 좀 하신다라 그러면 충분히 좋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올해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 뭐 투자는 본인 판단의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